꿀잠을 자기 위해 해야 할 일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알람 없이 저절로 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애초 알람에 의존하여 깨는 것 자체가 충전이 완료되기 전에 비정상적으로 깨는 것이니 문제가 있으며, 알람으로 깨면 데미지가 크니 알람이 울리기 직전 조건 반사처럼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미리 깨는 것도 문제가 있다. 건강하게 신체 리듬 관리하는 사람들은 알람은 비상용으로 맞춰두고 대기 알람 따위에 의존하지 않고 느긋하게 먼저 눈을 뜬다. 몸의 수분량이 중요하지 냉수냐 온수냐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중요한 것은 수면량이다. 전문가들이 괜히 수면 시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시원한 냉수에 비해 온수를 마시면 갈증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일시적인 느낌에 불과하듯 잠에서 깬 직후의 느낌도 마찬가지다. 실제 위의 수면 주기를 설명하는 영상에서도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너무 피곤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멀쩡해진다며, 이때는 깊은 잠 단계에서 깨어나 그렇다고 설명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멀쩡해지는 이유가 충분한 수면량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면량이 부족하면 얕은 잠 단계에서 깨어나 일어날 때는 비교적 수월해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졸려진다. 심지어 알람이 울리기 직전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로 저절로 눈이 떠져도 수면량이 부족하면 다시 금세 졸려진다. 마치 지하철에서 잔뜩 긴장하며 자기의 내릴 역 직전 즈음에 잠에서 저절로 깨기도 하나 조금 지나면 금세 피곤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타이트한 기상 시간에 딱 맞춰 일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면 몸이 대비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므로 기상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잘 수 있도록 아예 1에서 2시간 아침에 가벼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푹 자고 일어나서 여유로운 아침 생활 후 출근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가끔 주말에 늦잠을 잤음에도 아침에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말에 긴장이 풀어지면서 억눌러왔던 피로가 나타난 것이다. 휴가 때 정신없이 놀 때는 힘든 줄 모르다가 정작 집에 온이 쓰러져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축적된 몸의 피로가 휴가가 끝난 이후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증상을 바캉스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는 가벼운 산책이나 취미활동으로 몸에 남아있는 피로를 천천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휴가가 끝난 직후 바로 업무에 복귀하기보다는 하루 전에 일정을 마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토요일에 늦잠 자고 친구들과 만나 실컷 놀았다면 일요일은 완충지대로서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다음 한 주를 대비하는 것이 좋다. 번아웃 증후군과 샌드위치 증후군의 결과일 수도 있다. 번아웃 증후군은 수면장애를 유발하며, 샌드위치 증후군 역시 불면증, 소화 불량 등의 신체적인 이상 증세를 초래한다. 이래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정신 육체적 피로감을 호소하는 현상을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며, 샌드위치 증후군이란 밑에서는 부하 직원이 올라오고 위로부터는 경영층의 압박을 받는 현대 직장인들의 비애를 샌드위치에 빗대어 표현한 직업병이다. 이들 증후군은 수면장애뿐만 아니라 만성두통, 요통, 기억력 저하 등 한마디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에 아침에 직장인들이 못 일어나는 것은 한국의 과도한 업무 환경을 고려하면 오히려 당연한 현상이다. 게다가 잦은 야근과 회식 크리까지 있으니 어찌 보면 이런 직장에 다니면서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에 가까운 면도 있다. 실제 많은 직장인들이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잔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그렇게 주말에 과도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면 늦게 일어난 시간부터 생체 시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신체 리듬이 뒤로 밀리는 지연성 수면 이상 증후군의 악순환이 반복된다.